코스피가 마침내 5,000포인트라는 꿈의 숫자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정부가 외치고 있는 또 하나의 목표, 바로 3,000스탁, 코스닥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는 최근 1,100선을 돌파하며 이제 진짜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2,925,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 2000년 3월 코스닥이 기록했던 역대 최고 지수입니다. 나스닥은 18,000포인트까지 고점 갱신을 일상처럼 해오는 동안 우리 코스닥은 이제서야 30년 전 출발선에 근접했을 뿐입니다. 오늘 금세기 플러스에서는 왜 코스닥은 이렇게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왔는지, 그리고 코스피 5,000에 이은 또 하나의 꿈의 지수 3,000스탁은 과연 꿈인지,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먼저 코스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비교해야 할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971년 세계 최초의 전자 주식시장으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미국 증시는 뉴욕증권거래소, 즉 NYSE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장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는 점입니다. 적자 기업은 상장이 불가했고 업력이 짧은 기업도 배제되었습니다. 기술은 있어도 실적이 없으면 탈락하기 일쑤였죠. 자, 이러다 보니 IBM, 인텔, 애플과 같은 초기 기술 기업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대안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미래 기술이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 이 철학 하나로 나스닥은 기술 기업의 마중물이자 디딤돌이 됩니다. 1990년대에는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성장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구글, 페이스북, 브로드컴, 넷플릭스처럼 지금은 누구나 아는 기업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의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1996년 나스닥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출범했습니다. 목표 역시 같았습니다. 한국판 기술 성장 시장을 이끈다.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닷컴 붐과 함께 코스닥은 폭발했고 지수는 무려 현재 기준으로 2,900선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코스닥의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약 80% 가까이 폭락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코스닥 지수는 100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인데요. 1996년 7월 1일 코스닥의 기준 지수는 100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지수 포인트가 무려 30에서 40포인트대로 떨어지면서 이 구간대에 머물러 있자 정부에서는 지수 절대값이 너무 낮아서 시장 움직임이 체감되지 않는다며 2004년 코스닥 지수를 10배로 상향 적용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코스닥 1120포인트는 사실상 112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1000스탁 돌파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은 1996년 출발선인 100을 겨우 넘어선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나스닥은 고점을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이 격차가 바로 오늘 코스닥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코스닥은 이렇게 오랫동안 회복을 못했을까? 첫 번째는 성공하면 떠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NC소프트 등 코스닥을 키운 대표 기업들은 하나둘씩 코스닥을 떠나 코스피로 이전 상장합니다. 학교를 치면 전교 1등이 매년 전학 가는 구조다 보니 지수가 커질 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스닥은 어땠을까요? 애플은 지금도 나스닥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도 모두 나스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이 커져도 지수에 남아서 계속 무게를 더 키워주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좀비 기업의 방치입니다. 나스닥은 버블 붕괴 이후에 상장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기업을 대거 퇴출시키면서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퇴출보다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커졌지만 질은 떨어졌고 투자자 신뢰는 점점 무너집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1,800여 개에 이르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시가총액은 100억도 되지 않습니다. 퇴출이 거의 없는 시장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후진적인 지배 구조입니다. 배당보다는 전환사채의 남용,
주주 가치보다는 오너 중심의 경영,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장기 투자처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코스닥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40억에서 300억 원으로 무려 7.5배 강화됩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위 좀비 기업들은 대거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연기금 1,600조 원의 코스닥 유입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 기본 방향에서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약 1,600조 원 규모의 법정 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게 됩니다. 장기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의 변동성은 줄고 기업들도 장기 성장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처 투자 유인 확대입니다. 금융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종 평가에서 받는 가점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IPO 과열을 차단합니다. 공모가를 부풀린 뒤 상장 첫날 대주주가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 IPO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6년부터는 AI, 우주, 에너지 등 업종별로 맞춤형 심사 기준이 도입이 되고 기술 자문력 제도도 시행이 됩니다. 자, 끝으로 STO, AI, 에너지 중심의 재편입니다. 증권형 토큰 STO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자본시장 중심으로 혁신기업에 자금이 흐르게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단순한 중소기업 시장이 아니라 AI와 신에너지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인 거죠. 자, 핵심은 명확합니다. 양은 줄이고 질은 높이겠다. 지금 코스닥 1120포인트. 반가운 숫자이긴 하지만 이제야 30년 전 출발선에 근접했을 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3000선은 환산하면 300포인트.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과대한 목표가 아니라 그동안 못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과거처럼 실체가 없는 테마가 아니라 지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가짜 1000포인트가 아닌 진짜 3000포인트의 시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투자의 나침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정부의 정책의 방향키는 명확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의 조기 달성에 이어서 이제는 코스닥 3,000 시대를 위한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2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이후 코스닥 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댐인 코스피에 물이 가득 차면 결국 수문은 열리고 물은 아래쪽인 코스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는 그 거대한 순환매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는 한국의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플러스 코스피 200, 플러스 코스닥 150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기본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떤 종목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 전체가 레벨업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선별한 플러스 코리아 밸류업 ETF까지 승자를 골라내기보다 달리는 말들의 무리 전체에 투자하는 것 훨씬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요? 코스닥은 지금 과열된 시장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단기적인 숫자에 휩쓸리기보다 이 변화의 방향을 읽으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을 한화자산운용 플러스 ETF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으로 있는 세상 이야기 금세기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